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수요일엔 바다 톡톡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중수교 30년, 한중해양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올해는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중 양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황해는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하였고 생태적 보존 가치도 높은 지역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간 해양을 둘러싸고 어업 질서의 유지, 해양 생태 환경, 그리고 환경의 보전, 해상 안전 및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로 한국과 중국의 해양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한중 해양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해양협력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서 한국과 중국 등 연안국의 이용과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지역의 환경 보전, 자원 관리 등 강한 생존적 협력 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안보와 지역 패권 확보 등 갈등은 한중 간의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의 장기적 갈등과 지역의 패권 확보를 위한 미중 간의 대립 역시 환황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는 주로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과 중국 간에는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바쁘게 황해를 통과하고 어로활동, 해양환경조사, 해양과학연구, 군사안보 활동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양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중 간의 어업 분쟁의 경우 좌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어떤 울타리도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바다 경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의 그림에서 보듯이 해수면에는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이러한 불법 어업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해양경찰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간에는 어업 분쟁 외에도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 경계 획정 등 다양한 해양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이 냉각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갈등이 발생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1994년 11월 바다 헌장이라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표됨에 따라서 각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를 선포합니다. 한국은 1996년, 중국은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해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은 184해리이고 가장 넓은 곳도 280해리로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역에서 권리 주장이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한중 양국은 1996년에 해양경계협정을 위한 회담을 가지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이 해양경계협정에 관한 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이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이론을 기초로 하여 해안선의 길이와 국토 면적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해양경계협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세계 주요국이 해양 정책을 강화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획정과
해양 자원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총 430개의 잠정적인 해양 경계선 중에서 실제로 경계 획정이 합의된 곳은 21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20개 정도는 합의되지 못한 채 권원 중첩 수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양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국가가 많다는 데서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연안국들 간의 해양 경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도 오랜 시간 동안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관련국 사이의 역사적 관계와 도서 영유권 문제까지 혼재되어 있어서 합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2001년 4월 5일에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적용을 유보하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은 양국의 공동방침 사항인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 질서를 유지하며 어업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나아가 한중어업협정은 황해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에 비슷한 면적으로 양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수역에서 양국의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고 양국은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업협정은 어업 이외의 도서 영유권, 해양경계협정, 해양 환경의 보존과 해양 과학조사 활동 등과 같은 국제법적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계 미획정인 상태에서 황해, 더 나아가 동북아 해역에서는 지역해 통제를 위한 각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에 들어서 구동맹 구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새로운 경제 연계형의 1대1로 해상 실크로드 추진 등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쟁보다 협력을 지향하여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특히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양자 간 교류의 확대에서 도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한중 양국이 지난 30년간 해양 협력에 있어서 주요한 일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협력 관계 또는 주요 사례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곤 합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해양 협력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난 30년간 어떤 해양 협력을 추진하여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1992년에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을 합니다. 따라서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94년에는 해양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따라서 1995년에는 중국 청도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한중 간의 어업협정이 발효하게 되고 2003년에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합니다. 주목할 점은 2014년에 한중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한중 외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해양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2021년 8월에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미래 30년의 해양협력 전략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한중 정부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은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2008년에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에는 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 양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1년에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여 향후 한중협력 30년 발전 청사진을 구상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해온 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양국 모두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중 정부 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 기반하여 다양한 해양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양국은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하여 1996년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 이후에 10여 차례의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해양 경계 획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2015년부터 해양 경계 획정 추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12월부터 첫 번째 한중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두 차례의 국장급 회담이 있었고 2017년에는 한 차례의 국장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해양 경계 획정은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주장을 확인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외교적 협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만큼 협상의 어려움이 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래에서는 해양경계 획정의 국제법적, 국내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해양 관할권을 크게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바다의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기선에 대해서 국제법적 규정을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영해의 접속수역법에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로 설정하고 있고 접속수역은 24해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제해양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양 관할권에 관한 내용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9월에 개최한 제9차 해양경계 획정 회담입니다. 비록 해양경계 획정 협상은 바다의 국경선을 실제로 획정하였는지 여부를 따진다면 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서 해양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민감한 해양 문제가 국가 간의 충돌 또는 갈등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논의하고 해소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크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한중 해양협력 대화입니다. 2019년 12월에 한중 외교장관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한중 해양협력 대화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는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대화체로서 2021년 4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22년 6월에 제2차 한중해양협력 대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어업질서의 유지와 환경생태, 환경보존과 항행안전 제고,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의 해양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의 협의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해양 협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중국의 황해 공동조사이고요. 둘째는 황해광역 해양생태계 보존 사업이며 셋째는 해양과학협력입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서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는 97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9년에 중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바 있으나 2014년에 재개되었습니다. 공동조사의 목적은 황해 해양환경조사의 자료의 확보,
국가적 차원의 공동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양국은 해양환경조사 선박을 이용해 황해를 2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18개 지점에서 해수, 해저, 그리고 저서생물 등 43개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분석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미량금속 농도가 국내 기준치 이하로 관찰되는 등 황해 해양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중 해양환경공동조사는 한중 연구진이 같이 승선하여 동일한 해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양국이 각자 관할 해역에서 해양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중 해양과학자들이 같이 승선을 하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황해광역 해양생태계 보존 사업입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 그리고 UNDP의 공동 협력하에 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연안 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수행된 사업입니다. 황해광역 해양생태계는 정치와 행정경제가 아닌 자연적인 생태구역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가장 유연한 형태의 지역해 관리 수단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제1기 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어서 2014년에 종료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한중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는 등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황해의 상태를 진단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인 지역 전략 계획과 국가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2기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종료되었습니다. 2기 사업은 1기 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지역 전략 계획을 실행하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정보 공유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황해광역 해양생태계 보존 사업은 제3기 사업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에서 수립한 전략계획과 해양보호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수행이 어렵고 국제적인 지지 기반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 간 점박이 물범 서식지 보존에 관한 협력 사업입니다. 인천의 백령도에 있는 물범바위입니다. 물범바위에서 몸에 검은 점이 가득한 물범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이 겨울철에는 중국의 려동반도에서 출산을 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황해로 남하하여서 먹이 활동과 서식,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연구진은 점박이 물범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점박이 물범의 인공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방류하고 그 회유 경로와 시기를 파악하는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점박이 물범을 천년기념물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물범은 지난 2002년 340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물범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물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한중 양국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중 양국은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의 변화 등 국제사회의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고 지역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해양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협력과 황해 초국경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해에서의 통합해양공간계획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은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중국의 국가해양국, 현재는 자연자원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합니다. 한중센터는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간의 과학기술협력 합의서와 양해각서에 의해서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해양과학기술의 교류와 공동연구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해양 관련 정부 당국과 해양연구기관을 거점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양국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해 그리고 국제적 해양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분야별 해양과학 분야의 학술회의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한중 해양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양한 해양협력 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해양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황해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아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하여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중 양국은 지난 30년간 경제, 사회,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황해를 정부와 비정부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교로 발전하도록 공동 노력하여야 합니다. 향후 황해가 거친 바다가 아니고 화합의 바다, 평화의 바다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